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전국민 현금 지급은 대통령 임명 사례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전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1000만 명 이상이 해외에 살거나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해외여행 기록이 의료보험조합공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6개월이 걸립니다. 의사협회에서 애국활동을 하는 의사들이 건강보험조합의 적자 120조인가 얼마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회계사를 동원해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20조 적자가 났다. 그런데 이거를 흑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0조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떠드니까 윤석열이가 즉각 의료 개혁을 들고 나와가지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데모하고 교수들이 데모하고 이런 난리통에 다 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해외 체류자, 그다음에 해외 여행자들이 한 달 이상 해외여행을 하거나 체류를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거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차례 현금을 지급한 걸로 아는데 저는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재인이가 그런 돈들을 합쳐서 준비를 하는 동안 돈을 빨리 전달하지 못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 친동생인 김여정이 매일 문재인에게 욕을 했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너 두고 보자, 약속 안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문재인이가 도보다리에서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해 준 다음부터는 싹 그런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밥을 굶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병사들에게 앞으로 평양 인민들은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즉각 김정은이에게 총살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8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북한에 보내놓고 그것을 대북 송금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걸로 위장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국정원이 그 공작을 했던 우리민족끼리 대표를 쌍방울에다가 사무실을 차려주고 사업체를 차려준 다음에 이화영이와 쌍방울이 직접 연결됐을 때는 우리민족끼리 대표를 깜빵에 보내서 입을 막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잔금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얼만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현금 달러를 준비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북한 잠수함과 접선을 해가지고 직접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 잠수함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지금은 다 잠궈놨습니다. 이거를 못 보내면은 이재명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벌써부터 탈북 고위자들이 쪼아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지금 이재명은 내각 구성도 못하고 있으면서 돈 보내는 걸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는 이거를 1착으로 서두르고 있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과 김대중이 같은 해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노무현도 떨어져서 죽었고 김대중이도 늙어서 죽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거한 겁니다. 그걸 잘 아는 문재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에 약속한 돈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현재까지는 지내고 있는 것. 이거를 잘 아는 이재명이가 요즘 대통령이 된 지위에서 하는 짓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 청청모에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대중국, 대북, 대국정원 정보를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익으로 알고 있는 고든창이나 타라오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떠들고 있습니다. 우익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와도 주로 청주계 쪽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또 미국에 가서 전달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우익 행사를 하는 것뿐인 것을 미국은 이제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지만 부정선거 시스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주인터넷진흥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주인터넷진흥원은 김대중이가 최인수 사건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중국에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준 다음에 중국의 지시로
전자개표 부정선거를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인터넷 서버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을 반란의 도시 나주로 옮기고 경찰청, 검찰청 이런 행정망 서버는 광주로 옮기는 지령을 노무현이가 혁신도시 개선안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속인 겁니다. 이번에도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보안 검열을 한다 이런 명목으로 2달 반 정도를 작업을 했었는데, 보안 점검은 길어봐야 이틀이면 끝납니다. 2달 반 정도 작업을 한 것은 업데이트까지 해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터넷진흥원이 같이 끼었던 것이고, 그 결과 발표를 했을 때도 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고, 그 발표 다음날 화곡동 보궐선거를 했을 때 전광판에 각 후보들의 표수가 자동 집계되는 것이 계속 중계가 됐었는데, 그게 전부 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었다는 것이 재판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하고 선관위에서 자동 집계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결이 되질 않으니까 각 개표장에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손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겨서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됐을 리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돈을 들여서,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전자개표기에서 집계한 그 수치와 전광판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그 연결이 자동이 아니라 사람이 가운데 끼어서 수동으로 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연이라든가 부정선거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나주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은 김대중 때 이상철이가 전국 선관위 사무소를 네트워크화 시켜놓고 정책을 빙자해서 인터넷 서버를 관장하고 있는 진흥원을 나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화웨이 통신 장비와 연결한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네트워크,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여온 게 이상철인데, 이상철은 나주 인터넷 진흥원과 화웨이 통신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장비를 들여온 다음에 LGU 부회장직을 사표를 내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화웨이 총괄이사가 돼가지고 확인을 1년 동안 한 겁니다. 부정선거는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 인터넷 진흥원에서 전 국민, 전 기관, 전 업소의 컴퓨터 서버, 휴대폰 서버를 직접 다 들여다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서 오늘 이야기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국서 활동하는 이야기를 간간히 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만들겠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지금 내고 있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다루지 못했던 세세한 정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 측근들과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